여러분은 지금 김남훈의 인파이팅을 듣고 계십니다. Absolutely wonderful world of sports. Welcome to the wonderful world of sports. 헤이야 헤이야. 이성무의 스포츠 라이프. 네, 귀요미 기자 이성무와 함께하는 스포츠 라이프. 오늘도 이성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가 효과음이 자연음으로 나오네요. 네. 자,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성무 기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뉘앙스는 뭐냐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예. 저희 PD가 그냥 꿋꿋이 우겨가지고 네. 귀요미 기자 이성무로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소개해드렸는데 네. 자, 귀여운 짓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계에서 오늘도 열심히 뛰고 다니는 이성무 기자라고 합니다. 귀요미답게 해달라니까 지금. 아, 제가 내일 모레 40이라서요. 네, 저는 이미 이제... 40이에요. 근데 우리 이성무 기자 특히나 헤어스타일이 너무 귀여우세요. 그 뭐랄까 호소비 스타일을 좀 더 개량했다고 해야 될까? 좀 짧은 머리인데 일본 만화 보면 주인공 있고 주인공 옆집 친구 있죠. 머리 약간 땜빵 있고. 그래도 이게 이대 앞 미용실에서 자른 머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얼마 주고 많이 줬어요. 그래요? 예, 10,000원대 넘게 줬어요. 우와, 예, 이게 이대 앞 미용실. 예, 이게 뭐 모이칸 스타일? 뭐 비슷하게 네. 좀 처음에 잘랐을 때는 그렇게 하면서 모이칸이요? 예, 어디가? 이 뭐 왁스를 바르면은 조금 이뻐진다고 해서 실제로는 이 전문가의 손을 닿으니까 정말 이뻐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관리가 안 되니까 네.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호소비. 예, 이렇게 또 망가지더라고요. 특히 네.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전주에서 왔거든요. 네. 어제 A매치 경기가 있고 그 전주에서 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고속버스에서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까지 거치다 보니까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몰골이 말이 아닌 걸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한테 사과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저 이성무 기자님이 진짜 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세상에 원고를 A4 용지로 8장을 준비해왔어요. 내가 국민TV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두꺼운 원고는 처음 봐요. 왜냐? 우린 기본적으로 원고가 없거든. 어차피 이대로 안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일단 어떤 소식으로 문을 열어볼까요? 역시나 프로야구겠죠? 예, 지난주 뭐 프로야구 뭐 LG 보살, LG 뭐 네. 소개팅남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또 재밌어 하신 것 같은데요. 요즘 LG와 삼성의 선두 싸움 치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팀의 경쟁이 뜨겁다 못해서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7일과 8일 잠실구장에서 삼성과 LG가 2연전을 펼쳤습니다. 네. 아무래도 1, 2위 팀이 맞붙다 보니까 당연히 뭐 관심은 뜨거웠고요. 이틀 연속 10,000 관중을 이루면서 마치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를 연상시킬 정도였는데요. 네, 그때 결과는 보니까 예. 트위터에도 관중 직접 직관 가신 분들 글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표를 못 구해서 네. 그냥 경기 관람을 포기했을 정도로 네. 정말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뭐 결과를 말씀드리면 7일 토요일 경기에서는 삼성이 7대2로 이겼고요. 8일 일요일 경기는 뭐 LG가 5대4로 이겼는데요. 뭐 결과가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워낙 근데 라이벌 의식이 뜨겁다 보니까 경기가 좀 순탄하게 치러지가 않았어요. 김남훈 씨가 좋아하는 어떤 말썽이 많이 네. 일어난 거죠. 7일 경기에서 삼성 배영수 선수가 잘 던지면서 승리 투수가 됐는데요. 문제는 경기가 다 끝나고 일어났습니다. 네. 숙소로 돌아가려고 이제 경기장을 빠져나와서 구단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팬 하나가 다가와서 뒤통수를 빡 때린 거예요. 오! 예, 선수가 사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선수와 팬이 좀 접촉하는 경우가 뭐 자연스럽게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종종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네. 폭행을 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폭행을 한번 맞았다가 네. 제가 이자를 쳐서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출장 정지. 그 기사를 조용직 기자가 썼어요. 김남은 관중 폭행으로 출장 정지. 그러니까 뭐 만약 이 배영수 선수가 깜짝 놀라서 왜 때렸느냐 이렇게 네. 관중한테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영수 선수 착하시네요. 일단 물어보기도 하고. 예, 원래는 이제 그 선수들이 워낙 그런 걸 많이 겪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무덤덤한데 그때는 워낙 좀 강도가 센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팬이 그냥 파이팅 하시라고 때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네. 했다고 하는데요. 그 팬이 또 LG 모자랑 LG 이 잠바를 입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삼성의 배영수 투수를 파이팅하라고 뒤통수를 때리면서 LG 모자와 LG 티셔츠를. 예.
그렇죠. 좀 불손한 의도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좀 진짜 문제가 되는 게 김남은 씨가 현역 시절에 선수 시절에 굉장히 잘했던 의자로 내리쳤던가 네네. 뭐 이 PDA 같은 걸로 성대를 때리던가 이런 것처럼 컴팩의 그 PDA로 상대 선수를 가격했었죠. 예, 만약 진짜 이 팬이 진짜로 위해를 가할 생각이 있었다면은 뭐 배영우 선수 어쩌면 크게 다칠 수도 있었고 상황이 더 그렇죠. 심각해질 수도 있었던 거죠. 뭐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단순히 뭐 해프닝으로 놓고 볼 게 아니라 이 구단이나 또 이 잠실구장을 운영하는 이 서울시에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다음 날에는 일요일에는 또 이 많은 팬들이 또 이 비난을 하면서 또 은근히 좋아하는 빈볼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빈볼 사건이요. 예, LG 선발 리즈 선수가 있는데요. 이 리즈 선수가 150km의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 타자 배영섭 선수에게 이 공을 던진 것이 그만 머리에 정통으로 맞고 말았습니다. 어이구야. 이 공이 찍힌 게 무려 151km였어요. 151kg가 머리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공을 강속구를 넘어서 빛광자를 써서 광속구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공에 맞고 배영섭 선수 결국은 그 자리에 쓰러졌고요.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네. 이 리즈가 고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은 했지만은 양팀 분위기가 살벌해진 것은 뭐 어쩔 수 없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리즈 선수가 던진 공이 이 삼성 타자 박성민 선수를 맞히면서 아이고야. 더욱 사태가 악화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LG가 리즈를 곧바로 교체하면서 어떤 좀 분위기는 일단락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후에도 팬들과 또 양 구단 사이에 이 리즈가 고의로 이 타자에게 공을 맞힌 것 아니냐. 고의 사고, 이런, 고의로 이제 빈볼 아니냐. 예, 네. 이런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서 좀 두 팀 간의 이 라이벌 의식이 더욱더 좀 뜨거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인터넷에 화제가 됐던 게 뜬금없이 KKK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모 웹툰 만화가가 이 관련 소재를 그리면서 네. 이제 KKK를 등장을 시켰고요. 네. 이제 리즈 선수 때문에.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적이잖아요. 그 KKK까지 나오면은. 그래서 이제 그 만화를 내렸었고. 네, 그거는 그러면서-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그럼요. 소지가 많은 인종차별 거고 떠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큰 거죠. 문제가 빈볼 되는 이상으로. 거죠. 예, 예. 바로 만화를 내렸는데 그러면서 또 이 KKK라는 단어가 KKK 네. 죄송합니다. 단어가 또 이제 팬들 사이에서 오고 가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참 그 프로야구 관객 진짜 몇백만 시대에 좀 성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사실 경기 뭐, 내의 경기 모습은 경기고 네. 또 그 외에서 그 외이고 또 사실 인종 이런 문제는 이거는 거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박지성 선수가 해외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그렇죠. 뭐 외국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관객이 만약에 인종차별적 발언하면 바로 네. 형사 소송까지 가거나 아니면 바로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관객들이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감정까지 이입시키는 건 나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예, 뭐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자체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네.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인종차별적인 문제나 어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관대한 것 아니냐 하는 네.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은 좀 확실히 좀 시정이 돼야 되겠고요. 야구 수준이 우리나라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높죠. 뭐 몇백만 관객이 들잖아요. 예, 정말 흥행도 뜨겁고 선수들의 네. 수준도 높은데 관객 수준도 그만큼 좀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주 절대 다수의 관객분들은 매너도 좋고 그럼요. 예. 확실하게 뭐랄까요 선수와 또 이제 상대팀 선수들에게도 응원을 보낸 그런 분들인데 몇몇 분들이 진짜 이런 식으로 물을 흐리니까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한 아까 나왔던 거 그 선수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머리 딱 때리고 이런 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진짜 많이 당했어요. 아, 그런 경우도 정말요? 있고 아니면 뭐 열심히 하면서 그냥 툭툭 두드리고 감히 김남은 선수를 그러니까 술 한 잔 자시고 들어와가지고 예. 지나가는 사람 보고 괜히 툭툭 치면서 열심히 해 이러면서 백드롭 한번 날리시지 그랬어요. 그 한 번 날렸다가 저 징계 먹었다니까. 반년 동안 못했어요 경기 아니 그래서. WWE를 보면은 이 선수가 네. 또 관중을 또 폭행하고 그러는 건데. 아, 그거는 사실 단역 배우 실제 인디 레슬러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얼마 전에 랜디 오턴 선수가 남아공 투어를 갔다가 네. 관객이 난입해서 랜디 오턴을 그러니까 손으로 네. 거시기를 걷어찼어요. 뒤돌아서 있는 걸. 그 실제로 그런 실제로 게 있었어요? 관객이. 아. 그러니까 랜디 오턴이 WWE 챔피언이잖아요. 네. 열이 받아가지고 발차기로 악어차를 예. 날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랜디 오턴 별일 없었나요? 별일 없었죠. 정당방인데. 아, 그렇구나. 네. 예. 뒤돌아서 있는데 먼저 그 고환을 때렸는데 네. 그거는 당연히 남자라면 전 세계 어디라도 먼저 발로 걷어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 고통인데. 마음으로 예, 그럼. 다가오네요, 진짜. 네. 예. 자, 그리고 역시나 축구 얘기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어제 전주에서 홍명보호 평가전이 열렸는데요. 크로아티아에게 1대2로 졌습니다. 네. 뭐 경기 내용은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고요. 뭐 많은 분들 결과 알고 계실 거고 찬스가 많았는데요.
골 결정력이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최전방 공격수가 지금 계속 골을 넣지 못하고 있거든요. 좀 확실한 공격수가 없다는 것이 좀 계속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데요. 어제는 국내파 공격수인 조동건 선수가 선발로 나섰는데 전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이 크로아티아 선수들, 수비수들이 굉장히 덩치가 크고 실력이 좋은데 그 선수들 상대로 좀 많이 모자라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결국엔 전반 45분만 뛰고 교체가 됐는데요. 이 홍명보 감독의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이 공격수가 계속 이 골 결정력을 이 고민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지금 원래 미드필더인 구자철 선수를 이 최전방 원톱으로 올리는 등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전술도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제로톱 전술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기대만큼 잘 안 풀리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박주영 선수 얘기까지 다시 나오고 있어요. 박주영을 다시 불러들여야 된다. 지금 박주영 선수가 잉글랜드 아스널 소속인데 지금 투명인간 신세예요. 그러니까 아스널과 계약이 돼 있고 분명히 아스널 소속 선수인데 지금 경기에는 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런데 진짜 이성무 기자님도 영어말로 끝내준다. 아스날.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시면서요. 나랑 똑같아서 그래요. 사랑해. 이래봬도 이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어 발음입니다. 왜요? 순수하게 발음 기호대로 섞인 대로. 어찌됐건 박주영 선수가 지금 경기를 뛰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경기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2010년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도 박주영 선수를 좀 살리기 위해서 좀 무리수 비슷하게 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박주영 선수가 병역을 피하려는 좀 의도로 의도가 모나코 영주권을 좀 얻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이게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않았지만은 어찌 됐건 그런 일이 있어서 좀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홍명보 감독이 했던 말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렇습니다. 박주영이 군대에 안 가면 내가 대신 가겠다. 그러다 홍명보 감독 군대 갈 뻔해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면제받고 안 갔는데 실제로 군대 가실 뻔했었어요. 갈 뻔했죠. 결국에는 그렇게 어떤 좀 앞장서서 방패막이가 된 거죠. 박주영 선수 애제자를 대표팀에 발탁하기 위해서. 결국엔 그게 이제 성공을 했고 런던 올림픽에 동메달 따는데 박주영 선수가 큰 활약을 했거든요. 그때처럼 이 홍명보 감독이 이 대표팀을 살리기 위해서 박주영 선수를 다시 선택할 가능성이 지금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 되면서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는 선수는 대표팀에서 뛸 수 없다. 이런 분명한 원칙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박주영 선수를 뽑으려면은 자신이 얘기했던 이 원칙을 뒤집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깨야 하는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홍명보 감독이 굉장한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항상 이제 축구 대표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국내파, 해외파, 그리고 베테랑, 신인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나는 거는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분명히 해외파, 베테랑을 쓰면은 경쟁이 이길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이 선수만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국내파 또는 신인들도 키워야 되는데 그 선수한테 기회를 지금 주자니 불안하고 이 갈등의 묘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본다면 이거를 잘 해결 안 되면 묘미가 되는 거고 안 되면 그야말로 패착이 되는 건데 이때 정말 감독이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예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국가대표 감독 출신들 치고 그 위장병 이런 어떤 그 내장 질환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감독을 흔히 코치라 그러는데 헤드 코치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진짜 훌륭한 감독은 코치가 아니라 매니저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물론 아주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전술을 전술적으로 자기가 부족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 같은 거는 좋은 코치를 써서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은 선수들의 마음을 못 잡고, 어떤 좀 이런 선수들에게 좀 거리감을 두고 이런 감독이 되면은, 팀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면은, 이제 감독으로서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거스 히딩크 감독이나 알렉스 퍼거슨 감독 같은 사람은 이제 좋은 매니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전술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코치에게 많이 맡기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대신 선수들의 마음을 잡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팀 공격력을 높이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고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선수들이 개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이러도록 어떤 큰 틀을 잡고 카리스마를 잡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있어서 이 퍼거슨이나 히딩크 감독이 굉장히 명장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홍명보 감독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무래도 본인이 현역 시절에 만났던 가장 훌륭한 그렇죠. 모범 케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롤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거 보면은 히딩크 감독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과연 이제 근데 제2의 히딩크가 될지 아니면은 그냥 따라쟁이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아름다운 배경님께서 기자 양반 홍명보 감독 너무 위해 주는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안 위해줬어요. 얼마나 송곳스러운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내용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청기와 닭백수님께서는 아구창
아까 나왔던 네. 사람님께서는 축 김남은 커플 탕생. 우리 둘이? 저희가요? 예. 아까 김조광수 감독님 나왔다고 이성무 김남 커플 아니냐고. 일단 머리 사이즈에서는 커플 맞습니다. 이성무 기자님 헬멧이나 모자 사이즈 어떻게? 저는 국내에서 나오는 모자는 안 맞고요. 네. 메이저리그 해외 주문해야 됩니다. 저랑 똑같아요. 예. 저 그 군대에서 참 반가웠던 게 맞는 네. 모자가 있더라고요. 1호. 오, 예. 1호. 혹시 오토바이 헬멧은 써보셨어요? 오토바이 헬멧 잘 안 맞더라고요. 제가 아는 메이커 있어요. 아, 진짜요? 대만제 회사인데 저 때문에 그 대만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과연 이렇게 큰 사람의 헬멧이 정말 필요한 거고 실제 주문이 들어온 건가 검증을 해가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자꾸 제 무덤 파서 죄송한데 네. 제가 자전거를 한 몇 달 전에 샀는데 자전거가 80만 원이었거든요. 네. 하루 만에 왔어요. 근데 헬멧이 20만 원이에요. 2주 걸려서 왔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 마음이 아픕니다. 자, 어떻게 피디님 노래 듣고 갈까요? 아니면은 더 이야기할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자, Eyes of the Tiger, 서바이버가 부른 노래죠. 영화 로키3의 주제곡인데, 자, 우리 팬들도 조금 더 호랑이의 눈처럼 냉철하게, 팬들, 진짜 팬처럼 선수와 구단을 바라보면서 응원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Eyes of the Tiger. 네, 서바이버의 Eyes of the Tiger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 이 영화 로키3에서 헐크 호간이 등장을 하죠. 썬더 립스라는 캐릭터로 나와서 실베스터 스텔론 로키와 경기를 펼치는데 바로 그 영화 한 시퀀스 때문에 헐크 호간이 슈퍼스타로 발돋움하는 엄청난 계기가 됐죠. 아, 그게 거기서 그렇게 로키3입니다. 네. 그 이겼나요, 그때? 로키가? 그때 로키가 이기죠, 결국. 네, 그렇구나. 이기긴 하는데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게시판 보니까 람나미님께서 본인 무덤 계속 파주셔도 돼요. 까르르르 재밌어. 까르르르 재밌어. 이성무 기자님 계속 무덤 파시렵니다. 예, 이렇게 파다가는 이제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가겠어요. 지구를 관통할 정도입니다, 지금. 준비했어. 아까 무덤 꺼낸 게 복선이었어. 어쩐지 무덤 얘기하고 막 인터넷 검색하더니만 대척점이 어딘지 찾고 있었구나. 진짜 정말 검색의 생활아. 죄송합니다. 멋집니다. 지금 우리 음악 나갈 때 김효진 PD가 물어봐달라고 한 건데요. 박주영 선수의 어린 시절과 손흥민의 현재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누가 더 잘하냐 이거 궁금하대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굉장히 20대 초반부터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두 선수는 완전 배경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박주영 선수는 국내에서 엘리트 코스를 따박따박 밟아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선수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천재 소리를 들었고. 네네. 이미 예,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이미 KBS에서 다큐 나오고 있었어요. 고려대학교 때 이미 국가대표를 뽑혔고, K리그 진출해서 또 유럽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석 코스를 밟은 선수고요. 손흥민 선수는 어렸을 때 이미 독일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10대 때 독일로 건너가서 거의 한국 이 학교 축구에서는 뛰질 않고 이 독일 클럽 축구에서 자라난 선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배경 자체가 다른 건데, 글쎄요, 누가 더 낫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쉽게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만약 박주영 선수가 한참 20대 초반에 잘했을 때 유럽으로 진출을 했으면은, 손흥민 선수만큼 하지 않았을까, 그 이상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그 그러니까 이상을. 오히려 지금 부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죠. 박주영 선수의 재능이 꽃을, 물론 잘 해왔지만, 국가대표로도 잘했지만은 완전히 꽃을 못 피운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김효진 PD, 답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출연료 10,000원 더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 2만 원 받는 건가요? 1급 비밀을 알리다니. 이 사람이 국정원의 스파이. 뒤져야겠어. 도청장치 없는지. 네. 도청장치 설치하실 필요 없고요. 팟캐스트 들으면 됩니다. 매일매일 업로드하니까, 와서 설치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스포츠 토픽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거, 이거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일본, 도쿄, 그리고 올림픽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IOC 총회가 막을 내렸는데요. 네.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일본 도쿄가 2020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사건인데요. 네. 이번 올림픽 유치로 일본은 세계에서 5번째로 이 여름올림픽을 2차례 이상 개최하는 국가가 됐고요. 아무래도 일본의 이 경제력, 정치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근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뭐, 비극적인 사건이긴 합니다만, 2011년에 그 대지진이 있었고, 또 그때 후쿠시마의 원전에 큰 사고가 일어나면서 지금 계속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오염수가.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올림픽 개최라. 야, 이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일단 두 가지 이유를 일단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경쟁 도시들이 너무 약점이 많았어요. 첫째, 스페인 마드리드. 지금 경제 불안 때문에. 뭐, 망하네, 안 망하네 하고 있죠. 망하네, 안 망하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스페인이 뭐 휘청휘청 하고 있는. 네, 국민TV랑 같은 상황이에요. 증시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네. 지금 스페인이 경제 위기가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터키 이스탄불이 나름 좀 강력한 이 후보로 거론이 됐는데. 네. 지금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인접 국가인 시리아에서 지금 내전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야. 지금 화학무기가 터지면서 지금 엄청난 살상이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나 그 아이들이 죽은 사진 보고 네. 열이 빡 도는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네. 그러니까 이스탄불의 경우에는 굉장히 일본하고 도쿄하고 좀 굉장한 접전을 펼치지 않을까 예상이 많이 됐는데 오히려 시리아 문제가 터지면서 거의 뭐 제대로 한 방을 얻어맞은 거죠. 그렇다면 어떤 분이 여자분이 셋 중 한 명과 결혼하게 된 상황인데 그 3명 후보가 김효진, 김남훈, 이성문 거죠. 야, 진짜 정말 힘들었겠다.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IOC가 그러니까 올림픽이 무슨 세계 평화의 뭐 축제, 뭐 인류 평화의 뭐 잔치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돈 잔치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올림픽을 열고 어떻게 누가 개최를 해야 돈을 많이 버느냐가 지금 IOC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관심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효진, 이성무, 김남훈 중에 돈 많은 이성무를 택한 거죠. 제가 돈이 많나요? 그나마 여기서 괜찮아요. 급여 생활자잖아. 우리 둘 다 위험해. 야, 그래서 이제 일본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또 아베 총리가 뭐 프레젠테이션에 나와서 뭐 후쿠시마 원전 문제 없다. 뭐 이렇게 뭐 큰 소리를 친 것도 뭐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요. 네. 그거는 뭐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자, 그럼 이웃 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된다는 거 우리한테도 뭔가 좀 좋은 이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일본으로 시합하러 가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뭐 2시간이면 가니까. 예, 일단 한국 선수들 뭐 일본으로 가서 예를 들면 베이징 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들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네. 이게 시차가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뭐 일본에서 열리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되겠고요. 경제적인 효과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본이 뭐 경기장도 지어야 되고 네. 도로도 지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뭐 많이 하다 보면은 또 경기가 좀 좋아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의 반사 이익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좋은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원래 부산이 2024년 올림픽을 개최하고 싶어 했고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일본에서 2020년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은 지금 아시아에서 또 2024년 올림픽을 열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좀 물을 먹은 셈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올림픽을 개최할 때 특히 이번에 그 일본 올림픽, 도쿄올림픽 경제 효과가 3조엔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거 좀 약해. 우리나라 옛날에 G20 같은 경우 450조? 진짜 450조면은 전 국민한테 한 400만 원씩 나눠줘도 400만 원? 뭐야? 450조 나가게 4,800만 원 해봐요. 얼마인가? 그러니까 3조 N이라고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얘기를 하니까 뭐 4,500원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G20 그 회의가 올림픽하고 굉장히 맞먹는 큰 회의였군요. 야, 진짜 그 구라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소에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G20의 경제역자 450조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했을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나온다라고 추정한 거다. 야, 그게 어떻게 그런 개구라를 진짜. 야, 국민TV의 인파이팅도요, 대한민국 경제에 13조 효과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메일로 알려드릴게요. 네. 정말 재미없는 드립이었죠? 자,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올림픽 종목으로 재지정되는 종목이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레슬링, 김남은 위원은 프로레슬링, 그리고 올림픽은 아마레슬링. 레슬링이 7개월 만에 이 올림픽 정식 종목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원래 이제 레슬링이 지난 2월에 열린 IOC 회의에서 정식 종목에서 박탈이 됐어요. 맞습니다. 예. 그때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프로레슬러, 격투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제 세이브 더 레슬링 뭐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붙이면서 네. 서명 운동을 펼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 당시 저도 이제 김남은 그 씨께서 이렇게 당시 굉장히 분통을 터뜨려 하면서 네. 좀 이렇게 레슬링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뭐 레슬링 하면 고대 올림픽까지 이 거슬러 올라올 만큼 이 올림픽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경기가 재미없다. 최근에 뭐 너무 판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레슬링이 위기를 맞았는데요. 이 불통 행보를 이어왔던 전 회장이 물러나면서 이 레슬링을 구했던 인물이 바로 이 샴푸 공장 사장이라 그래요. 샴푸 공장 사장이요? 예, 이 세르비아 사업가 네나드 레로비치 이 새로운 레슬링 연맹 회장인데요. 이 사람이 이 기업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사람이 사업하는 게 샴푸 공장, 그리고 뭐 여행사, 식당, 뭐 테니스 클럽, 뭐 어찌 보면 약간 좀 묘한데 좀 좀 예. 가다 보면 007 영화의 악당 같은데. 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역시 좀 기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레슬링 이 세트제, 좀 논란이 많이 됐던 세트제를 포인트제로 바꾸고 또 정치적인 앙숙인 미국과 이 이란의 친선 경기를 또 유치하는 등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열었어요. 그런 부분이 IOC에게 좀 어필을 많이 했고 네. 결국에는 레슬링이 7개월 만에 다시 정식 종목으로 복귀하는 이런 좀 쾌거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씩 올라왔었고 사실 그 IOC가 한번 퇴출시켰다 이렇게 다시 받아들인다는 거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자기네가 결정한 거를 7개월 만에 뒤집는다는 거 IOC도 참 속도 없는데요. 네. 뭐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 강력한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야구가 좀 스스로 무덤을 판 부분도 있어요. 야구가 원래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올림픽에 진출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우린 올림픽 기간에 이 리그를 중단할 생각이 없다. 선수도 없다. 내보낼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이것이 굉장히 야구 입장에서는 큰 치명타가 됐고요. 네. 결국엔 뭐 레슬링이 그런 부분에서 반사 이익도 좀 보게 된 것이죠. 네. 사실 레슬링은요, 고대 올림픽 때부터 있었던 종목이고, 올림픽의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맨손 격투는 있었던 것이고, 그 맨손 격투가 왜 있었냐면은, 어느 나라나 혈기왕성한 수컷들은 있잖아요. 남자들, 힘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얘네들이 칼 들고, 총 들고, 총은 없었겠지만 칼 들고, 흉기 들고 싸우면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내가 더 세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그 전력에 큰 손실이 일어나니까 그럼 니들끼리 우리 그냥 맨손으로 홀랑 벗고 맞다이 뜨자. 다 비슷해. 어느 나라 민족이나 시초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어떤 육체미를 겨루고 힘을 겨루면서 스포츠로 발전한 건데 이걸 빼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진짜.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사건은 뭐 좀 여러 가지 좀 교훈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일단 아무리 이 역사가 오래되고 뭐 그런 그 올림픽에서 네. 뭐 중요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좀 개혁을 늦추고 좀 뭐 좀 복지부동이라 그런가요? 네. 뭐 좀 그렇게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언제든지 밀려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쇠퇴의 길을 걷는 거. 네. 우리나라에도 있죠. 프로레슬링과 씨름. 네. 그런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잠깐 씨름 선수로 활동을 했었고 네. 아주 잠깐.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프로레슬링을 입문을 했는데 뭐 프로레슬링의 원조인 역도산 선생님도 원래 함경복지에서 씨름 선수로 활동했었고요. 김일 선생님도 씨름을 하다가 김일 선생님의 역도산 선생님의 제자로 들어가면서 또 그분이 이왕표라는 제자를 키웠던 거고 제가 또 이왕표 선생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어떤 본류 네. 그 오리지널 루트라고 할 수 있는 씨름이랑 프로레슬링 이런 식으로 다 가라앉은 보면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씨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추석 때 연예인들과 외국인들이 씨름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막 박수치는 예술 영화 같은 게 되어버렸어요. 네, 그냥 전통으로 의무로 봐야 한다 이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완전히 격리된 그런 스포츠가 된 것 같은데 참 마음이 안타깝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그네님께서 미국 프로레슬링에서 사용되는 의자, 사다리, 책상, 죽도, 망치 특수 제작한 건가요? 가볍게 맞아도 덜 아프게 만든 트리플 H가 사용하는 망치는 가짜겠죠?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요, 국내에서 사용하는 의자, 사다리, 책상, 죽도, 망치는 진짜 맞습니다. 그 가짜 만들 돈이 없어요. 그거 산울림 소극장 근처에 가면 철물점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주로 흉기들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사다가 직접 제가 그 가시철망을 야구 배트에다가 감아가지고 만드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WW는 모두 다 소도구, 헐리우드 이런 스텝들을 이용해서 직접 실리콘으로 만들고요. 트리플 H가 사용하는 망치도 실리콘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중량은 있어가지고 맞으면 아프긴 해요. 네. 근데 철제 의자는 진짜 의자 맞고요.
그래서 종종 그 의자 힌지 부분 같은 데 맞아가지고 눈썹이 찢어지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성무 기자도 저한테 한번 맞아보지 않으셨나요? 체어샷? 저는 맞고 싶지 않습니다. 한번 맞았던 것 같은데 저한테. 정말요? 근데 안 때렸나 내가? 제 기억이 없나요? 맞고 제가 기억이 조영재 기자는 저한테 한번 맞았어요. 아, 진짜요? 네. 이 사람 저 사람 다 때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가 저한테 친한 기자 몇 명 맞은 적 있는데 때리는 기준이 뭐냐면 시합장에 기자가 왔어요. 모르는 기자. 나보다 나이 많은 기자는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안면이 있는 기자, 나랑 같이 밥 먹은 기자를 발로 걷어차고 의자로 내려치는 거죠. 저는 의자나 사다리 이런 걸로 때리는 선수들은 봤는데 PDA로 상대를 가격하는 정말 얼리 어댑터 레슬러. 예, 컴팩의 PDA였죠. HP였나? 예. 예, 정말 HP, 조나다.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나름 또 이제 그게 협찬을 노리고 했던 건데 예. 제 거였어요, 그냥. 노트북으로 때려서 노트북이 박살나는 이런 네. 멋진 장면을 연출했으면 하는데 그거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죠. 안 필요했던 것 노트북을 같아요. 살 돈이 없어가지고 PDA로 했던 건데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IOC 그 총회에서 위원장도 선출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토마스 바흐라는 이 IOC 부위원장이 바흐. 세계 스포츠 대통령이라 불리는 IOC 위원장이 선출이 됐는데요. 뭐 이 사람 음악의 아버지 바하하고 철자가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열린 IOC 총회에서 이 자크로게 현 위원장의 뒤를 이어서 제9대 IOC 위원장으로 뽑혔는데요. 아니, 자크로게가 아직도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벌써 12년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전이 안토니오 사마란치. 사마란치! 그러니까 세울을 외쳤던. 88올림픽 세울! 이게 IOC 위원장 자리가 임기가 기본 임기가 8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50 시절에 대통령 임기가 7년이죠. 그렇죠. 그거보다 더 길어요. 더 길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4년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년까지. 최대 12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야. 이제 한 번 자리를 잡으면은 여기서 그냥 늙어가는 거. 노년을 그러니까 다 보내는 거죠. 사마란치 그리고 로게. 예. 요번에 바흐. 그렇습니다. 뭐 이 바흐라는 사람은 이 자크로게의 오른팔이라고 합니다. 뭐 그래서 뭐 일찌감치 이 사람이 될 거다 이런 뭐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93명의 IOC 위원 가운데 49명의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과반수 받아서 이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여유 있게 당선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재밌는 게 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이에요. 오. 그렇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펜싱 이 남자 플러의 단체전 금메달리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는 운동선수가 변호사가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 확실히 좀 독일은 좀 뭐가 다른지 그 이후에 변호사로 변신을 했고요. 오.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이 스포츠계하고 인연을 맺게 되는 게 아디다스하고 이 법률 담당 고문을 계약을 맺게 돼요. 네. 그러면서 스포츠계에서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후에 1996년 IOC 집행위원이 되면서 IOC 쪽에 일을 하게 되고요. 네. 결국에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지금 아니나 그 전부터 IOC의 실세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뭐 지금 2010년 현재 지금 독일 올림픽 위원회 네. 초대 위원장으로도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선수 출신으로서 엄청난 커리어 쌓아가서 결국엔 IOC 위원장까지 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선수 출신 금메달리스트로서 선수 IOC 위원? 그렇죠. 예,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선수 IOC 위원 그 문대성 전 네. 이제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시죠. 네. 지금은 또 정치도 하시고. 정치인, 국회의원. 예. 어찌됐건 여러 가지. 그분도 잘하면 IOC 위원장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큰 약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 제가 내방은 잘 모르겠지만은. 누가 여기서 복사한 거 갖고 온 것 같은데? 뭔가 어디 갔지? 이 상황이 재미없다. 좀 더 정밀하게 다듬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스티브 자프님께서 문대성 거치는 어떤가요? 해주셨길래 이 드립을 치면서 네. 뭔가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일단 선수 IOC 위원은 연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임기가 끝나면은 물러나야 되고요. 네. 지금 이제 IOC 위원, 선수 IOC 위원 자리를 노리는 인물들이 몇 있어요. 일단 피겨의 왕 김연아 선수. 네. 그리고 이 여자 역도의 어떤 장미란 선수. 한국을 대표했던 장미란 선수가 지금 네. 이 선수 IOC 위원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장미란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몇 년이 있으면은 선수 IOC 위원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자격이 되는데 만약 장미란 선수가 이 IOC 위원이 되면은 김연아 선수는 어떤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네. 쿼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두 명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좀 보이지 않는 이런 경쟁이 있다고 해요. 와, 그렇구나.
선수 IOC 위원이 되었을 경우에도 IOC 위원에 준하는 어떤 그런 혜택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떤 혜택이나 이런 뭐 IOC 위원은 처우라던가 이런 게 전 세계 똑같고요. 어딜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정말 문자로 VIP 대우를 받고요. 똑같이 표를 행사할 수가 있고요. 야, 다만 이제 임기가 어떤 계속 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이제 다 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야, 그러면 정말 그 IOC 위원이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뭐 혜택도 혜택이지만 그만큼 이제 영광이죠. 어떤 네. 엄청난 명예고. 예. 야, 정말 김연아 대 장미란 대 김연아의 IOC 위원 대결도 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네요. 뭐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간 건 아니니까요. 아직 지금 김연아 선수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역이죠. 네. 하지만 김연아 선수도 이제 분명히 은퇴 이후에는 뭔가 또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스포츠 행정가 쪽으로 어떤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장미란 선수하고도 어떤 공통점이 있거든요. 네. 이 두 선수가 은퇴 이후에 어떤 또 길을 걷게 될지도 굉장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도 어떤 분이 질문 올려주셨는데 김연아 선수는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현역 생활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내년 올림픽이 마지막이고요. 네. 본인도 소치 올림픽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 이렇게 분명히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치 올림픽 이제 마지막 무대가 되겠죠. 네. 소치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 내는 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미 충분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좀 쉬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선수 입장에서 알거든요. 네. 이미 우승을 한 선수, 이미 금메달을 목에 걸은 선수는 자기 삶에 이미 모든 목표를 다 이룬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또 한 번 그런 어떤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쉽진 않겠죠. 쉽진 않는데 김연아 선수가 정말 성숙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10대 때는 네. 이제 본인의 어떤 이런 성취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네. 이런 목표를 위해서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했다 싶으면은 이제는 김연아 선수가 그 이상이거든요. 어떤 네.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매니지먼트도 있고 네. 한국 피겨에서 또 이 동계 스포츠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도 굉장히 커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직접 이 후배 선수들을 또 후원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김연아 선수가 이때 책임감이 굉장히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책임감이 이번 올림픽에서도 또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나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만 네. 그만큼 또 피겨 스케이팅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 수 있고 후배들도 좀 더 운동을 잘할 수 있다. 그렇죠. 본인 스스로 이제는 김연아 본인 그러니까 개인의 몸이 아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에서도 그런 책임감이 어떤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김연아 선수 지금처럼 각광받지 못하고 네. 이제 스폰서도 못 구했을 때 네. 스폰서 구한다는 기사 이성무 기자 쓰지 않았어요? 예,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었죠. 그게 꽤 오래 전인가요? 그렇죠. 그 중학생 때니까요. 네. 그때만 해도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어렵게 운동하고 뭐 스케이트가 안 맞아서 굉장히 훈련하는데 쓰고. 예, 좀 힘들어하고 일본 선수들이 쓰던 거 중고구에서 쓴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잘 기억이 그 안 정확하게 나요.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중고를 구해서 쓰지는 않았을 것 같긴 그럼 잘못 한데 알고 있군요. 죄송합니다. 예, 어찌 됐건 뭐 이런 이제 피겨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거의 아무리 일반 선수들만 하더라도 1억 이상의 돈이 든다 그래요. 1억 이상이요. 예, 어떤 선수가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로 네.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경기 시설 자체도 없고 예. 다 돈이니까 그게 또. 그런데 이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수준 위에 오른 선수는 또 국제 무대도 나가야 되고 그만큼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세계적인 네네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후원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어떤 그때 상황이 중학교 달라질 다닐 줄 때 김연아 선수 인터뷰할 때는 그러면 이렇게 단둘이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 부모 어머님이랑 같이. 예, 어머니만 기치고. 야, 어머님과 김연아가 있고 예. 그 맞은편 이성무 기자가 있고. 예.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몇 시간 정도 이야기했습니까? 뭐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야. 이제 그 지금 김연아 선수랑 1시간 이야기하려면 한 2달 전 인터뷰 한 약속. 삼성전자 회장 정도는 해봤어요. 야, 그리고 또 그때는 좀 이렇게 네. 아직 신인 때였고 잘 모르니까 언론에서 관심 가져준다고 하니까 그때는 네. 저희 사진 기자랑 같이 갔는데 네. 뭐 이런 포즈 취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 눈이 많이 왔던 태능에 눈이 많이 왔던 네. 때인데 뭐 눈 뭉쳐서 이게 눈싸움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이야. 포즈 잘 해주고 김연아가 이성무 기자의 지시에 따라서 사진 기자예요. 사진 기자의 지시에 따라서 눈을 뭉쳐서 던지는 지금은 HD 카메라 10대 아니면 그런 포즈 절대 안 하는데. 예. 지금은 이제 계약이 돼야죠. 계약이 돼야만 이렇게 한번 던지려면은 와, 그렇구나. 근데 정말 그때 좀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운동했던 선수가 나중에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모습 봤을 때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기뻤죠.
하지만은 이제 더 이상 그 선수하고 이제 연락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맞아요. 그래도 그때 이성무 기자 기사 써줘가지고 또 스폰서도 찾고 그랬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예, 제가 직접적으로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이 언론의 도움도 많이 김연아 선수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의 김연아 선수를 만드는데 우리 이성무 기자가 일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TV 게스트 중에 A4 용지 8장 원고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냐고. 준비 이렇게 해오지, 또 이렇게 어려운 선수를 취재해가지고 기사로 다 써주지. 근데 왜 장가를 못 가? 결혼도 못, 애인도 없고. 아, 그러게요. 제가 사실은 7년 전에 김남은 선수를 만났을 때, 네. 김남은 선수도 이렇게 더 성공을 해서 WWE 같은데 딱 진출하고,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겠구나.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여기서 같이 방송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이 인간이 개미 지옥 개그를 쓰고 있어. 자기가 일단 빠져. 일단 지하 3층으로 굴러 떨어진 상태에서 나를 탁 붙잡고 끌고 들어가는 거야. 이야, 고단수다. 같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가시죠. 부에노스아이레스예요. 야, 근데 저도 비슷한 게 몇몇 격투기 선수들 제가 스폰서를 찾아줬었어요. 그래서 뭐 UFC 활동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 몇몇 같은 경우는 제가 가슴에 들어가는 메인 스폰서 티셔츠, 로고를 넣어줄 이제 업체들을 100군데 제가 연락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네, 메일로 제가 100군데 메일을 보내서 20군데 연락을 받고 그 중에 6군데 직접 미팅을 해서 한 군데를 제가 이렇게 잡아줘서 넣어준 적이 있었는데 몇몇 선수들을. 근데 이 선수들이 나중에 크다 보니까 그러고서 이제 좀 떨어졌죠. 근데 뭐 거기서 뭐 내가 더 이상 뭐 할 게 없으니까 선수들이 커서 정말 UFC 메인 이벤터급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로. 연락이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성장한 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저도 진짜 가슴이 뿌듯해요. 아, 내가 옛날에 저 선수가 전지훈련비는 내가 만들어줬어. 이런 느낌. 야, 그 느낌이 진짜 소중하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어렵게 훈련한 선수들은 뭐 글러브 하나가 아깝고 몇만 원짜리 글러브 하나가 아깝고 진짜 뭐 운동복 하나가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도움을 받은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조금 도움을 받은 것이 나중에 이제 자산이 되면서 큰 선수로 성장하는 이제 밑거름이 되는 거죠. 네, 혹시라도 김연아 선수가 이 방송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한마디 해주시죠. 화이팅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꼭 따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렇게 김연아 선수의 탄생의 비밀에 이성무 기자가 있었어요. 그렇게 막 몰아가지 마세요. 너무 몰아갔나요? 예. 기사 한 번 쓴 거 가지고. 진짜 악플 달려요. 지금 아직도 제 이름 검색하면은 김연아. 네. 나와요. 안티 나와요. 왜 안티예요, 이성무 기자가? 그렇습니다. 뭐 찍힌 게 있구나, 또. 예. 친일파도 나오고요, 친일파. 예. 야, 제가 알고 있는 이성무 기자의 가장 큰 절대적인 단점은요,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크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 실크처럼 부드러운 마음씨와 큰 키, 멋진 화술, 그리고 뛰어난 준비 능력 갖춘 훌륭한 방송인이에요. A4 용지 한 20장 준비했으면은. 여기 4장짜리 주려고 그랬어. 국민TV 4장짜리.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스포츠 이슈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또 IOC, 일본 이런 문제 외에 또 어떤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특히나 해외 축구 쪽 보니까, 자, 지금 아까 얘기했던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축구 쪽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이청용 선수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있었는데, 골이 없었을 뿐 이청용은 한국의 메시였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거든요. 제가 어제 전주에서 봤는데 정말 이청용 선수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공격의 조직적인 공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제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청용 선수의 개인 능력으로 이제 막 수비수 이 크로아티아의 어떤 수비수 사이를 막 뚫고 들어가면서 찬스를 만드는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네. 거의 뭐 이청용 선수의 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어제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이청용 선수가 대표팀에서 확실하게 에이스로 자리했다. 이런 걸 확인한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선수들을 보면서 이기는 모습 보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이 선수들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박수를 치는 게 진짜 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에 열리는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서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그때 잘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같은 강팀도 불러오는 거고 또 다음 달에는 브라질하고 또 브라질 이렇게 강팀하고 하는데
좀 어려운 경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련도 있겠지만 그런 시련들이 이런 정작 중요한 올림픽 월드컵 본선에서는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팀 또한 대표팀 선수뿐만 아니라 선수를 좋아하시는 모든 팬분들 조금만 더 지긋하게 기다리신다면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정말 오늘도 이성무 기자 한 시간 동안 숨이 막혀요. 나랑 등발이 비슷한 사람과 계속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서 방송하다 보니까 빨리 문 열고 나가고 싶다. 이성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후. 김남은의 인파이팅.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수요일도 거의 다 넘어갔고요. 조금만 더 기운 내시면 됩니다. 내일 목요일만 넘기면 또다시 금요일이 찾아오죠. 계속 힘내시고요. 김남은의 인파이팅. 내일은요 재윤경의 참사리, 최용전의 모토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 M2M의 플라이 하이 띄워드리면서 여러분 1, 2, 3 파이어.